네. 자리에 착석하기 전에 기자님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차렷. 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론 시사회를 통해 처음 공개된 영화 좀비딸은 이 세상 마지막 남은 좀비가 된 딸을 지키기 위해 극비 훈련에 돌입한 딸바보 아빠의 이야기를 그린 코믹 드라마입니다. 그럼 필감성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비딸을 연출한 필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영화 만들면서 이제 가장 떨리는 날이 오늘일 텐데 또 저희 이제 끝나고 배우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또 후련하기도 하고 지금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좀비딸에서 수아 역을 맡은 최유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곳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중에서 김밤순 역을 맡은 이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큰 극장에서 같이 보니까 저도 처음 봤거든요. 네, 잘 만들어진 작품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고 저 말고도 너무 많은 분들이 애쓰셔서 그분들 생각이 많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원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저희들 처음으로 영화 봤는데 영화 보고 나오면서 같이 보신 이제 배 관객분들이 영화 너무 잘 봤다 한마디 해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짜릿했습니다. 네,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신현아 역을 맡은 조혜정입니다. 네. 저도 영화 지금 처음 보면서 조금 많이 울어서 좀 얼굴을 다시 만지고 오느라고 했는데 오늘 같이 보신 기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많이 떨리고 궁금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환의 친구 동배 역을 맡은 배우 윤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를 보는 내내 그때 생각이 나서도 되게 뜻깊었지만 정말 좋은 감독님과 좋은 배우들과 함께한 시간이었구나를 영화 보는 내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가 앉은 자리 맨 끝에 앉으셨던 경호원 분이 울고 계신 걸 제가 봤거든요. 끝나고 나서 약간 맑은 눈으로 이쪽으로 가실게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게 좀 같이 전달되는 감정이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드디어 무사히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날이 와서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간담회 이후에 진행됩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순서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전에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의 서현희 기자라고 합니다. 저 조정석 배우님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극중에서 굉장한 두성애를 가진 인물로 그려지고 계신데 실제로도 좀 딸바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 준비하고 연기하는 과정에서 뭐 가장 몰입됐다거나 공감됐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촬영하면서 맨 처음 시나리오 읽을 때부터 되게 너무 동화돼서 좀 힘들게 읽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또 재미있는 유쾌한 요소들도 많아서 너무 재미있고 즐겁게 읽었는데 촬영하면서 아니나 달라 너무 이제 동화된 나머지 제 감정을 이렇게 잘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넘쳐 흘러서 그런 부분을 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제일 저한테는 좀 가장 와닿기도 하고
되게 힘들기도 하고 예, 양날의 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저 조정석 씨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감독님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정석 씨께는 이제 앞전 질문이랑 이어질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좀 극중 대사를 좀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밝고 착하고 긍정적이고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캐릭터를 이번에 연기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서 초반에는 어느 정도 뭔가 영화 파일럿 때 그런 뭔가 웃긴 모습, 재밌는 모습도 떠올랐는데요. 점점 더 영화에 몰입할수록 좀 재밌게 봤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캐릭터 연기하신 것 같은데 그 소감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극중 윤경호 씨 캐릭터가 부산행을 언급하셨어요. 그걸 좀 근거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또 마침 부산행이랑 이 영화가 이제 배급사가 같잖아요. 또 그리고 또 두 영화가 부녀 모티프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렇게 좀비 영화에서 이렇게 부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에 있어서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장점이랄지 왜 이런 모티프가 좀비 영화와 좀 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배우 조정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직접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언급해 주셨다면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 싶고요. 하필이면 이 작품을 맨 처음 제안받았을 때 저는 이미 딸 아빠가 돼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약간 와전된 말이지만 이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나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 소속사나 제작사 측에 이제 제 의사를 좀 전달했더니 기사에 그렇게 났더라고요. 이거 난데? 이거 내 건데? 뭐 이렇게 좀 약간 와전돼서 그렇게 기사가 났지만 어찌됐건 타이밍상 저에게 되게 아주 절묘하게 이 작품을 제가 만나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작품을 또 만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저한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맞는 제가 충분히 그 이정환이라는 인물에 흠뻑 빠질 수 있을 정도로 동화될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우선 작품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이 부산행 그 대사를 쓸 때는 아직 그 배급사가 결정되긴 전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렇게 뉴로 결정이 되어서 그 대사는 뺄 수가 없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 말씀해주신 거는 글쎄 공통점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다른 영화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좀비가 됐을 때 이제 끝까지 지켜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또 때로는 어떤 빌런과 또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의 질곡이 보여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어떤 감내하는 그런 부분이 부성애와 좀 더 맞닿아 있어서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그런 선택을 많이 하지 않나.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디스피치 정태윤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최유리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원작 자체에서도 독자들 반응이 갈렸던 내용이 좀 있잖아요. 이게 실사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후반부 주요 몇몇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실 때 좀 어떤 고민하시면서 방향을 틀려고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유리 배우는 이제 워낙 코미디에서 너무 잘하시는 베테랑 배우들이랑 같이 하셨는데 진짜 웃음을 참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선배들과 함께하면서 어떠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면 뒷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는 원작이 단행본만 한 7권 정도 되는 이제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고요.
이제 특히 뒷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집중력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인물들을 이제 좀 아무래도 좀 간소화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틀었다기보다는 그렇게 그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의 방향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배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평소에 정말 많이 존경하고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배우분들인데 이번 기회로 함께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또 평소에 많이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배려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인상 깊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많은 노래들이 있을 텐데 이제 보아 씨의 넘버원이랑 21 내가 제일 잘 나가 선택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안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좀비가 된다면 각자 좀 어떤 대처를 하실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그 두 노래들의 워낙 팬이고요. 그 넘버원 같은 경우는 저희 영화와 딱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그 발랄한 분위기, 하지만 슬픈 멜로디, 또 이 가사가 Still My Number One이라든지 I Want You Back in My Life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이 영화와 되게 잘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버원을 이제 고르게 됐고 그 손가락 동작 그 안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 우리 영화에서 그 손가락 동작 안무를 좀 반복적으로 쓰고 싶었다라는 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21의 내가 잘 나가 같은 경우는 그 은봉리 할머니들의 이 스웩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보다 더 잘 맞는 노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한 그게 이 놀이공원 장면이랑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차 편집이 되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토르 동배와 이 정환이 이 수아를 데리고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마치 이 당당하게 이 수아가 좀 좀비지만 거기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그런 어떤 은봉리와 이 놀이공원의 중의적인 의미를 다 담고 싶었습니다. 영화 내에서 이제 조정석 배우님이 연기하신 정환이라는 캐릭터가 수아는 좀비가 아니고 내 딸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도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좀비가 되어도 이제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호를 하면서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거 극 중에서는 잘 풀렸지만, 근데 기억을 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정환이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화 조비타를 이제 열심히 저희들 홍보하러 이곳저곳 예능을 찍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질문 참 어려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정환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구나. 그리고 흠뻑 빠져서 이 이정환의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하려다가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다시 정환이랑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기억이 있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희망을 갖고 결론은 버킹엄 이게 하여튼 그런 결론은 항상 똑같은 답으로 도출이 되더라고요. 네, 많이 받았었고 이 질문을 적어도 우리가 이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답이 다
같을 것 같아요. 정환같이 할 것 같고, 다만 정말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수화 정도의 약간의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 그거 바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이시죠? 그럼요. 네. 아, 제가 저는 약혼자를 네, 그리고 예. 저도 이 질문을 전에 이게 들으면서 점점 그 대답이 구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상상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요트를 하나 구해서 그 안에 정말 제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전하게 포박을 하겠죠. 저한테 저를 해치지 않도록. 그리고서는 그 요트를 타고 식량을 거기다 잔뜩 실은 다음에 계속 그 바다를 이렇게 유유히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안심스러운 데 있으면 잠깐 내려서 또 식량을 구하고 그 사이에 혹시 뉴스가 또 새로운 게 치료제가 나왔는지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출발을 하고 그러면서 세계 일주를 다닐 것 같습니다. 같이 늙어가면서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네, 말이 좀 많았죠?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준비한 거예요,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경제의 손미정이라고 하고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그 좀비가 리얼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영화라서 뭐 아예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 좀 밸런스를 어느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 이제 밸런스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연출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 출신이 청불이다 보니까 수위 조절을 좀 해야 됐었는데. 네,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좀 무섭고 짜릿했으면 했어요. 이게 굉장히 사실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또 이게 코믹 드라마이기 때문에 뭐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51대 49 이런 식으로 정말 밸런스를 잘 잡아야겠다. 또 그리고 와중에도 또 코미디를 계속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자 스카이데일리에서 이유경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저 작품 너무 잘 봤고 그 최유리 배우님의 그 좀비의 또 현실적인 눈빛 그리고 몸짓 때문에 사실 좀 움찔움찔 제가 많이 하긴 했는데 또 할머니 엄마 손 그거에는 또 이제 되게 놀라는 그런 귀여움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비 본연으로서 무서움도 이제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캐릭터 이미지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출을 하실 때 이제 감독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복합적인 감정을 여러 영화에 이제 녹이셨는데 이제 코미디, 공포, 드라마가 섞인 이제 복합적인 감정선을 표현하실 때 좀 균형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일단 감독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고 배우분들 전체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아무래도 영화를 보시는 부분에서는 치료제 향방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좀비가 어쨌든 그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사실 치료제가 좀 되게 간절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힘으로 이제 조정석 배우님께서 이제 내성을 가진 그런 치료제로 이제 결론이 영화에선 났지만 그 작품을 임하시면서 감독님이나 배우님께서 느끼셨던 치료제라면 무엇이었을까? 각자가 생각하시는 치료제 형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고 배우분들이 이제 간단히 세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조정석 배우님은 이제 사실 그 거미님을 통해서도 이제 딸 사랑이 참 많이 표현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 실제 가족 관계에서 감정이 이제 연기 이제 아빠라는 역할에서 감정이 연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셨는지 영향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서 죄송한데 이정훈 배우님께는 이제 밤수는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이제 싱크로 율로 캐스팅 단계에서부터 사실 화제를 모은 상황이라서 만화적인 캐릭터의 역할과 실제로 나이 차이도 이제 많이 나시는데 이런 연기 톤을 잡으실 때 이제 신경을 쓰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조여정 배우님께는 연화의 이제 맑게 빛나는 이제 광인 같은 눈빛이 인상적이어가지고 맑은 광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위해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또 저희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저희는 뭐 좀비 스펙타클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처음에는 아빠를 먹이로 인지하다가 점차적으로 이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인지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 최유리 배우와 또 분장팀과 또 이 좀비 모션을 지도하는 우리 안무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는 단계별로 나눠서 자 이거는 4단계 동작이야, 이건 3단계 동작이야, 이런 식으로 이 동작과 그런 표정들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 구체적으로는 저희는 좀 반려동물처럼 사실은 좀 보였으면 했어요. 가족처럼. 그러니까 저한테는 항상 화두가 과연 좀비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는 스스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 러블리함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려동물 또 실제로 나중에 또 들어보니 우리 최유리 배우도 똑같은 생각을 또 해서 집에 있는 강아지도 많이 연구하고 그랬다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차 이 아빠에게 동화되고 이 인간 세상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작품 내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회복을 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처럼 이제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사람으로 만든 게 제일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 딸을 끝까지 지키고자 한 아빠의 마음이 제일 큰 치료제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생활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엄청 큰 것 같아요.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은 내가 옆에서 같이 가족이어도 항상 찌르고 해치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제거되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모든 어떤 메커니즘에서 그렇게 조성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영화에서는 그걸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렇게만 해서 바이러스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게 올바른 일인가? 라는 어떤 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 주변의 어떤 이웃과 친구들의 관심, 그리고 그들이 같이 살려내고 하자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을 좀 또 생각해보는 치료제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도 오랫동안 유기견을 한 20여 년간 키우고 있는데 거의 쓰레기장에서 깨어나는 게 한 5년간 반복됐었어요. 근데 제가 19년을 키우던 유기견이 올해 이제 저 세상으로 갔는데, 변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변화라는 건 굉장히 큰 관심과 어떤 여기서 하고 있는 어떤 훈육이라든가 내지는 훈련, 믿어주는 마음, 그런 거에 의해서 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밤순 역할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지켜보는, 그렇지만 그냥 지켜보느냐, 또 저한테는 또 중요한 자식이니까 그 자식이 불편하지 않게끔 기강을 잡아주는, 그렇지만 너무 만화적이지도 않고 또 실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 시골에 가면 이제 어머니들이 자식들 다 서울에 보내고 음주 가무를 같이 하시면서 동대분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어떤 친화적인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연기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코로나 한참 유행일 때 그때 저희 딸이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막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다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그때 뭐 저와 또 거미 씨가 또 잘 케어하면서, 물론 저희들은 아직 감염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뭐 근데 그런 이유를 따지면 아빠니까 엄마니까 뭐 그런 자연스러운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 사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서도,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에서 어떤 그런 치료제가 나오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뭐 희생정신, 뭐 사랑, 뭐 여러 가지들이, 뭐 희망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아주 그 용기 있는 행동이 앞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용기는 또 넓게 이야기하면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믿고 기다려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넓은 의미의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막눈광을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연화가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죄책감을 어떤 내가 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합리화하는 것에 있어서 제 상황을 그저 저는 진지하게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미있게 한다 이런 생각은 해보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 여자 갖고 있는 그 전에 스토리가 재미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네, 그냥 진지하게 했어요. 맞죠? 그냥 진지하게 한 건데 책에 워낙 그 상황들이 진지할수록 웃음이 날 수밖에 없는 씬으로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막눈광처럼 나오지 않았나. 네, 진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치료제가 의지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제 처음 본 장면이었는데 우리가 촬영하지 않았던 정환이 그 집에 겨울옷을 가지러 왔다가 그때 잠깐 환상을 보고 그 딸이 돌아온 듯한 착각을 느껴서 막 춤을 추다가 막 오열을 하는 장면을 보고 저도 딸아이 아빠로서 막 그 참지 못하고 좀 같이 눈물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좋아하는 그 놀이동산 사진을 보고 그 다시 의지를 되찾을 때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이렇게 누가 아프거나 정말 힘들 때 정말 극단적으로 이제 나중에 서로 지쳐서 그 의지가 흐려지는 순간이 한 번씩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거를 참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정환이 그걸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떤 좀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순간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아까 저 질문해주신 저희 거미 씨하고도 우리 딸 보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답의 일부인데요. 이제 연기할 때 이제 감정씬이 꽤 많다 보니까 이제 감정씬을 촬영하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접근할 때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잘 접근이 됐고요. 다만 저에게 좀 제가 힘들었던 부분은 감정 과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 과다가 돼서 이걸 얼마만큼 잘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SR타임즈 심우진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윤경호 배우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요? 감사합니다. 네, 중증외상센터 이후로 뭐 첫 작품이신데 뭐 개봉을 좀 앞둔 소감 그리고 중증외상센터에서는 이제 의사로 나오셨는데 이번엔 또 약사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문직 전문 배우로서 좀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 20대 그 어떤 그런 과거의 모습부터 그다음에 토르로서 이제 분장하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고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연기를 하시는 데서 이번에도 역시 굉장한 웃음을 주셨는데 좀 신경 쓰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만에 질문을 받으니까 좀 제가 신이 나서 말이 좀 많아질 수도 있는데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드리고 중증외상센터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본의 아니게 올 초에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좋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음 작품을 또 어떻게 이어가야 될까라는 좀 고민 아닌 고민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 작품은 그 중증이 나오기 전에 이제 촬영을 한 거였지만 다른 온도였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 즐거움이 있어도
아, 이 작품은 우리가 정말 유쾌한 기분으로만 막 작업을 하는 게 있으면 또 이 작품을 하면서 유쾌하면서 또 다른 따뜻함이 있고 뭐 이게 웃음의 어떤 뭐 온도차가 이렇게 뭐 어떻게 아까 막 감독님 말씀처럼 수치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건 이 작품대로 또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 참 힐링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거든요. 이 우리 좀비 딸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동화 같은 마을 속에 동화 같은 사람들 같잖아요. 그 안에 산다라는 게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고 약사 그리고 의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언제 이런 역할을 해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한 직업들이었고 근처도 못 갈 줄 알았는데 항상 역할을 맡아도 만약에 사극을 하면 궐 밖에 있는 역할을 주로 맡고 저는 정장을 입게 되면 항상 어두운 쪽 이렇게 정장을 입었지 화이트 칼라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의사와 약사 역할을 하면서 저희 부모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이런 직업을 해보니까 가상현실이었지만 참 행복했던 것 같고요. 말이 좀 너무 많아요? 잠깐 여기 나 질문이 아직 남았던 것 같아서 조금만. 아니 말씀하세요. 예. 뭐 20대 때부터 시작해서 도르 분장까지 또 이렇게 되게 뭐 신경을 많이 쓴 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적으로 감독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저도 사실 믿어지지는 않았는데 이 음복리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어떤 그런 메이크업을 하면서 토르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근데 또 막상 하고 났더니 분장팀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어떤 반응이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은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렇게 감독님의 뜻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시면 좀 더 말씀드리고. 아니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거 그 영화 촬영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경호 씨가 되게 근육질 몸매가 되게 잘 어울리는구나. 정말 이거 외모가요. 예.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초반에 동배 저희 의상 피팅할 때 굉장히 세련된 옷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옷을 체인지하면서 막 유러피언 스타일도 많이 입어보고 그러면서 혼자 거울 보고 되게 막 웃었던 그런 경호 씨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라서 예. 신경 많이 썼었죠 그때. 감독님 의상팀이랑 되게 좋아해 주시고 비상회의를 했었죠. 그게 비상회의를 했었죠. 맞아요. 의상에 조금 욕심을 냈던 건 사실입니다. 너무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 하면서 저도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의상에 욕심을 너무 내서 은복리의 유러피안 스타일은 어떨까요? 그래서 약간 옷 잘 입는 약사를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가 의상팀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옷을 구해줬는데 그 옷이 너무 제가 같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있을 때 저만 자꾸 이렇게 도드라지는 거죠. 그래서 긴급 대책 회의를 해서 의상팀이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혜정 기자입니다. 영화 참 재밌는 착한 코미디의 등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예상외로 눈물을 많이 쏟았는데 저는 특히 최유리, 조정석 배우에게 넘버원을 추는 장면에 있어서 각각의 좀 느낌이 달랐다고 생각을 들어요. 특히 최유리 배우 같은 경우에는 10대 소녀로서 춤을 출 때랑 좀비로서 춤을 출 때, 또 조정석 배우도 딸과 실제 춤을 출 때와 그 환상을 보면서 그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젖어서 춤을 출 때가 좀 느낌이 달랐다고 생각이 드는데 각각의 댄스에 있어서 어떤 감정을 살렸는지 또 어떻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는지 좀 궁금하고 이정은 배우께는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되게 힙하게 하지만 또 할머니의 느낌은 나도록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적절한 균형감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뭐 참고하신 레퍼런스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좀 구상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수아는 K-팝을 좋아하는 10대 소녀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시절에는 그냥 춤을 좋아하고 해맑고 그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소녀처럼 그 소녀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좀비인 시절에 추는 춤은 자의로 추는 게 아니라 저의 내면에 잠들어 있었던 기억이 살아나서 인간 시절에 췄던 춤이 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해서 춤을 추지 않았나 하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딸하고 맨 처음에 출 때는 아무래도 뭐 영화 중간에 잠깐 나오지만 되게 짧게 나오지만 정환이도 젊었을 때 한춤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춤에 일가견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딸에게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전수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같이 함께 췄던 춤이라면 회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부분이 저희 영화에 약간 좀 이렇게 저도 되게 촬영할 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춤도 되게 슬프게 출 수 있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중간에 감정이 이렇게 약간 널뛰듯이 이렇게 바뀌는 감정 씬이었는데 그게 거의 원테이크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장면이었어요. 카메라 워킹도 그렇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힘들었던 촬영으로 기억이 되고요. 예, 되게 그 슬픈 감정을 안고 그리운 마음을 안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춤을 췄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레퍼런스로 삼았다고 하면은 감독님이 그 어머니들 얘기 중에 7곡 어머니들을 초대해서 같이 장면을 찍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동네에서 랩을 즐기시는 할머니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랩을 즐기게 됐을까?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도 드시고 자식을 키우고 또 먼저 보낸 자식도 있고 그런 어머니들이 랩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그 어떤 한을 푸는 걸 보고 시골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음주 가물을 즐기는 그런 노년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어떤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떤 어머니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댄스에 열정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케이팝을 열심히 춰도 트로트풍이 나와서 그냥 춤은 자연스럽게 저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네플레이 김지연입니다. 우선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는데요.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친구야? 네 친구 아니야? 이런 거나 토르라고 도른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고 MBTI 병원 가서 검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사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애드리브인지 아니면 대본에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드리브인지 궁금하고 혹시나 아니라면 이런 재치 있는 대사들을 살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친구라니 미친구 아니야? 이 대사 물어봐 주셔서 궁금하시죠? 뭘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굉장히 궁금하실까봐. 아니 친구라니 좀비한테 친구라니 미친구 아니야는 대사였습니다. 네, 감독님이 잘 써주신 대사였고요. 그 대사를 하면서도 많이 웃겼지만 그때 그 대사를 했을 때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는 그 리액션을 제가 꿋꿋이 이겨내면서 혼자 웃다가 잦아드는 그 씬을 찍을 때가 너무 생각이 나네요. 정말 다들 연기들을 잘하셔서 저를 막 경멸하듯이 쳐다봤었는데 그래서 그 대사였습니다. 그죠 감독님? 네, 그때 이 촬영할 때 저희 진짜 웃음 참느라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예. 땀을 삐질삐질 흘렸던 기억이 나고 저는 그 부분 엄마 그 MBTI 검사 병원 가는 거 아니야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거 그거는 사실 애드립성 대사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현장에서 잘 감독님의 이렇게 눈에 쏙 들어왔던 대사였는지 그거를 이제 잘 영화에 삽입이 됐는데 예, 그거는 약간 대사는 없었고요. 애드립성 대사였습니다. 아니 토로가 된 동배를 보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말이어서 순간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그냥 대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감독님이 잘 이렇게 편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애드립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입니다. 저 조여정 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좀비딸에서 기생충 같이 하셨던 이정은 씨와 또 다시 만나고 또 80년생 동갑 윤경호 씨, 조정석 씨와 같이 하셨잖아요. 촬영장 분위기도 지금 오늘 또 간담회 이렇게 즐겁게 해주시는 것처럼 촬영장 분위기도 좋았을 것 같은데 배우들 간의 팀워크 여정 씨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해도? 네, 예, 예. 너무 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네, 질문해 주신 것처럼 현장이 좋지 않을 수 없는 케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연화가 비교적 조금 늦게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 촬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제가 은복리를 갔을 때 처음에 아마 떡볶이 먹는 씬을 찍으러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딱 앉았는데 너무 그냥 워낙 또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그 덕을 입어서 그냥 언니 집에 와서 떡볶이 먹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석이가 나타났는데 너무 편하게 왔어.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존재 때문에 저만 혼자 그래서 그 소품 떡볶이를 사실은 제가 다이어트 중인데 좀 너무 먹어서 너무 먹었죠. 자꾸 뱉으라고 종이컵을 주셨는데 네, 뱉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네, 좀 그러니까 편한 나머지 그 소품 떡볶이를 실제로 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 그 뭐 예를 들면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불편함 없이 큰 노력을 안 해도 이렇게 마음이 편한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즐거움, 재미, 서로에게 받는 좋은 에너지, 그리고 서로 매일 배우고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받겠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추가적으로 없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질문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좀비딸은 그 짜릿한 좀비와 그리고 그 흐뭇한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 뭉클한 감동이 있는 그런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무해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가족 코미디 영화고요. 부디 오늘처럼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저희 영화 좀비딸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 함께 가족이 즐길 만한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귀한 자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우리 최유리 배우의 명 좀비 연기 보러 많이 여러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처럼 보신 기자분들이 잘 봤다는 말이 진심으로 와닿을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보람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영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할 말을 까먹었어. 아니 진짜로 잘 봐주셨다는 그 말씀이 전해져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찍는 과정에서도 참 행복했었는데 저희만 행복할까봐 항상 한편으로는 노심초사했던 그게 오늘 보시면서 이렇게 잘 전달이 됐으면 했고요. 그리고 이 기운이 극장으로 무사히 전달이 돼서 30일 이후부터 이제 오시는 관객분들이 정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 영화를 고스란히 느끼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무사히 나오게 돼서 너무 좋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제 친구 윤경호 씨의 그 좀비딸 삼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좀비딸이
출동했습니다.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딸랑딸랑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포토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준비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옆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토 타임은 단독, 배우 단체, 감독 포함 단체컷 순으로 진행됩니다. 무대 빠르게 진행하는 대로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